초대교회 당시 헬라어로 쓰인 찬송시에 현대 작곡가들이 곡을 붙인 창작곡 찬양제가 열렸습니다. 복음과 신앙의 본질을 분명하게 드러낸 초대교회 교부들의 신앙 고백을 시대와 공간을 초월해 찬양으로 접한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가 올해 개최하는 제109차 정기총회 장소를 아직 결정하지 못하고 있어 그 배경을 살펴봤습니다. 총회 장소 제공을 부담스럽게 느끼는 교단 내 정서가 확산됐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심각한 기후재난이 미래 세대의 생존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기후소송이 제기돼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소송 대리인으로 참여하고 있는 기독법률가회 이병주 변호사를 만나 기후소송의 내용과 의미를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초대교회 당시 헬라어로 쓰인 찬송시에 현대 작곡가들이 곡을 붙인 창작곡 찬양제가 열렸습니다. 6개 교회 찬양대가 함께 만든 찬양제는 시대와 공간을 초월해 찬양으로 하나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천수연 기자입니다. 2세기 무렵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의 교부였던 클레멘트. 헬라 신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그는 그리스 문학의 운율 형식을 빌려 신학을 접목한 찬양 시를 많이 남겼습니다. 클레멘트의 시에 현대 음악을 입힌 찬양곡 참 목자 우리 줍니다. 헬라어로 쓴 찬송 시를 우리말로 번안해 현대 곡을 붙인 헬라시 창작곡이 공개됐습니다. 서울 영동교회와 높은뜻 덕소교회, 남포교회, 남서울교회, 분당 우리교회와 평광교회 등 6개 교회 찬양대가 연합으로 헬라시 찬양을 소개하는 찬양제를 열었습니다. 헬라어는 고대 그리스어로 신약 성서를 기록한 언어입니다. 초대교회의 지도자들인 교부들이 남긴 찬송시도 헬라어로 작성됐습니다. 찬양대 지휘자들의 모임인 찬양문화협회가 이 고대 교회의 찬송시를 가사로 사용해 현대 찬양곡으로 재탄생시켰습니다. 8세기 무렵 활동한 위대한 신학자 다마스쿠스의 요한이 쓴 시에 곡을 붙인 승리의 노래. 성령의 부름에 눈을 뜬 자,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을 얻을지어다. 현대 찬양 음악의 가사가 개인의 감정에 집중하는 것에 비해서 교부들의 시는 복음과 신앙의 본질을 분명하게 짚어준다고 설명합니다. 이단이 굉장히 창궐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고 참 인간이 아니다라는 그런 영지주의가 만연했었나 봐요. 그래서 더 문학적인 어떤 표현이지만 정확한 복음을 설명하는 어떤 그런 예리함이 또 있었습니다. 헬라시 찬양을 선보인 각 교회 찬양 대원들은 고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고백을 오늘에도 함께하고 있다는 것에 감동을 느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여러 성도들의 삶 속에 고백이 되어 왔던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이제 새로운 또 음정으로 이렇게 만들어져서 고백이 될 때 의미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번에 소개된 창작 헬라시 찬양은 모두 14곡입니다. 곡 작업에는 국내외에서 활동하는 12명의 작곡가가 참여했습니다. 국내는 물론 해외에도 한국교회가 만든 찬양 음악으로 소개할 계획입니다. 우리가 하는 작업은 우리가 만들어서 세계에 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선교적인 의미가 많고요. 우리가 그 해외를 통해서 우리 많이 은혜를 받았잖아요. 우리가 다시 이제 문화로 돌려드린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초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유산이 현대 찬양으로 새롭게 거듭나면서
시공간을 초월해 찬양으로 하나 되는 시간이 됐습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가 오는 9월 개최하는 제109차 정기총회 장소를 아직까지 결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단법 기준으로는 총회 장소 선정에 아직 시간이 남아있지만 총회 장소 제공을 부담스럽게 느끼는 교단 내 정서가 확산됐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이승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가 제109회 총회 장소 선정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예장 통합총회 교단법을 보면 총회 개최 60일 전에 장소를 선정해 공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단법 기준으로 7월 셋째 주까지만 장소를 공고하면 아무 문제가 없지만 이른 봄에 장소를 확정하는 것이 일반적 관행이었습니다. 다만 지난해에는 4월에 총회 장소를 명성교회로 잠정 결정했으나 장소 선정에 대한 반발이 높아지면서 7월에야 장소를 확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특별한 갈등 요인이 없는 상황에서 총회 장소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장 통합총회 임원회는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몇몇 대형 교회의 총회 장소 사용 여부를 문의했지만 거절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장 통합총회가 총회 장소 선정에 난항을 겪는 이유는 여러 가지 현실적 이유가 있습니다. 예장 통합총회 총대는 1,500명으로 여기에 총회 직원들과 교회 봉사자까지 더하면 최소한 2,000여 명이 모일 수 있는 장소여야 합니다. 주차장과 숙박시설, 음식점 같은 주변 환경도 매우 중요합니다. 또 총회 장소를 제공하는 교회는 총회 기간 동안 간식비와 식사비 등 최소 2억 원 이상을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간식 마련과 의전 등을 위해 교인들이 봉사를 해야 한다는 점도 담임 목사로서는 부담입니다. 과거와 달리 교회들이 총회 장소 제공을 부담스럽게 여기는 정서가 커진 겁니다. 이런 이유로 최근 예장 통합총회는 총회 등록비를 받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총대에게 등록비를 받아 총회를 개최하는 교회의 재정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자는 취지입니다. 예장 통합총회 임원회는 총회 장소 선정에 어려움을 겪자 경주에 있는 대형 회의장을 예약했지만 이내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단 행사 중 가장 중요한 총회이니만큼 교회에서 개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기 때문입니다. 총회 장소 결정권을 갖고 있는 예장 통합총회 김영걸 목사 부총회장은 교단법적으로 7월 셋째 주까지 총회 장소를 결정하면 된다며 조만간 결정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총회를 걱정하면서 그냥 도와주시고자 하시는 교회가 있으니 최종 결정은 아니지만은 언제 어떻게 결정의 과정을 밟아야 될지를 지금 기도 중에 있어요. 하지만 교단 안팎에선 근본적인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총회의 위상과 권위가 예전과 달라졌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교회에서 총회가 개최되는 것을 명예롭게 생각했지만 최근 몇 년 사이 불거진 세습방지법 논란과 지도자 자질 논란 등으로 인해 총회를 바라보는 인식에 변화가 생긴 것 아닌가 하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예장 통합총회 임원회를 비롯한 교단 리더십들이 총회 장소 선정 과정에서 드러난 교회와 교인들의 정서를 신중히 살펴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심각해진 기후 재난이 미래 세대의 생존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기후 소송이 제기돼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소송 대리인으로 참여하고 있는 기독법률가회 이병주 변호사를 만나 이번 소송의 내용과 의미를 들어봤습니다. 오요셉 기자입니다. 지난달 헌법재판소에서 기후소송 두 번째 공개 변론이 마무리되고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 소송은 정부가 마련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법 제도가 기후위기의 파국을 막을 수 없어 우리 국민들, 특히 청소년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내용입니다. 헌재는 2020년 청소년들이 직접 제기한 청소년 기후소송을 비롯해 영유아와 어린이들의 아기 기후소송, 시민사회의 시민 기후소송 등 4개 사건을 병합해 심리하고 있습니다. 소송단은
정부의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파리협정 목표를 달성하기에 현저하게 부족하며 2031년부터 2050년까지의 기간에 대해선 아예 감축 목표를 정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감축 목표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없고 집행을 보장하는 규정을 전혀 두고 있지 않아 심각한 위헌 사유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 쪽 참고인도 굉장히 이제 솔직하게 현재 상태로는 파리 협정의 지구 온도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져 가는 것 같다. 뭐 이런저런 노력이 있지만 뭔가 국제적으로 각 국가 감축 목표를 더 줄이도록 하는 뭔가 새로운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 결과를 내면은 다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새로운 형태의 그 생활과 문명을 만들어 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번 기후 소송이 더욱 중요한 이유는 개인 차원의 기후 위기 극복 노력을 넘어 국가 차원의 대응을 실질적으로 강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난 2021년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독일 연방기후보호법의 감축 목표가 미래 세대의 자유권을 침해한다며 위헌 판결을 내렸고 이는 독일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확대로 이어졌습니다. 이번 소송이 아시아 최초의 기후 관련 소송인 만큼 헌재의 판결은 향후 이웃 국가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탄소 순배출량이 제로가 되는 시기를 원래는 2050년으로 했었는데 2045년으로 5년을 당겼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가 한국의 감축 목표가 부족하다는 위헌 판결을 내려서 한국의 국회가 이제 그걸 따라서 법을 개정하게 되면은 아시아의 모든 국가가 따라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아시아와 유럽의 거의 모든 국가의 법원에서 감축 목표를 강화시킬 수 있는 기준을 이제 독일과 한국이 세울 수 있기 때문에 기독법률가회 공동대표 이병주 변호사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기후위기 문제에 앞장서야 할 이유가 성경적으로도 명확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기후위기에 대한 무관심에서 야기되는 심각한 결과들은 결국 십계명의 전면적인 위반으로 이어진다며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인간의 죄와 욕망으로 무너뜨리지 않도록 힘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모든 부모들은 자기 집에 있는 아들과 딸을 위해서 거의 목숨을 걸잖아요. 이 기후 문제는 집단적으로 한 세대로서 아들과 딸 모두의 인생이 이제 망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된단 말입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도 전쟁으로도 사람을 죽이지만 결국 기후 위기로도 사람을 죽이는 거잖아요. 개인적인 노력뿐만 아니고 사회적인 노력에 기독교인들도 또 교회들도 힘을 지금은 모아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송단은 이미 산업계에선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으며 과학기술 수준으로 보아도 비탄소 문명으로의 전환은 불가능이 아니라 의지와 결단의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내려진다면 우리 국민과 미래 세대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기후위기를 막는 길이 열릴 것이라며 교회가 더욱 관심을 갖고 기도로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CBS 뉴스 오요셉입니다. 예장통합총회 여전도회 전국연합회가 교회와 노회, 총회에서 각각 여성들의 발언권을 확대하는 방안을 총회에서 마련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통합총회 여전도회 전국연합회 임원회는 최근 교회 당회, 권사회 대표가 언권위원으로 참여하고 노회에는 여전도회 연합회 대표가, 총회에는 여전도회 전국연합회 임원이 각각 언권위원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청원안을 총회 평신도위원회에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또 교회에서 장로를 선출할 때 여성 비례대표제와 가산점 제도를 도입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여전도회는 내년 2025년이 여성안수 법제화 30주년이라면서 교회 여성을 위한 유의미한 결의가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여전도회 청원안은 평신도위원회를 거쳐 총회에 상정됩니다. 최근 일부 극우단체들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명예훼손과 소녀상 테러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종교시민사회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보호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한일 역사정의 평화행동과 정의기억연대 등은 오늘 야당 국회의원들과 기자회견을 열고 극우 세력들이 역사 부정과 피해자 혐오 행위를 공공연하게 자행하는 개탄스러운 현실이 오고 말았다며
더 이상 이런 행태를 방치해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노골적으로 역사를 왜곡하고 일본의 전쟁 범죄를 지우려는 행위에도 현행법은 무용지물이라며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역사 부정과 왜곡의 고리를 끊어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는 피해자들을 욕하고 일본군 위안부가 거짓말이라고 소리치는 사람을 처벌해 할머니들의 명예가 훼손되지 않게 해달라며 과거의 슬픈 역사와 진실을 지켜 이 땅에 다시는 이런 아픔이 반복되지 않게 힘써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굿네이버스가 오늘 아동권리 국제포럼을 개최하고 실질적인 아동권리 증진을 위한 정책 지원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한국과 대만 굿네이버스가 공동 주최한 이번 포럼은 경제적, 문화적으로 유사성을 가진 한국과 대만 아동들의 권리 실태를 함께 살펴봄으로써 국가의 경계를 넘어선 보편적인 아동 권리 증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번 포럼에선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아동들의 정신건강 어려움이 이어지고 있으며 특히 한국에선 스마트폰 과의존과 정서적 어려움, 나빠진 식습관 등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 지적됐습니다. 굿네이버스는 아동권리지수 연구 결과 추이를 보면 전반적인 수준이 개선되고 있지만 학교 폭력과 차별 경험 등이 증가하며 유일하게 보호권 지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아동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학교에서의 아동 보호권 보장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강원 한신대학교가 새 시대를 위한 신학을 주제로 신학 심포지엄을 개최했습니다. 교회를 위한 신학 포럼의 창세기 세미나 소식도 함께 전해드립니다. 한신교회와 미국 레드렌즈대 그리고 샌프란시스코 신학대학원이 3박 4일 일정으로 제17회 신학 심포지엄을 개최했습니다. 예배를 살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서 역사를 일으키는 이러한 목회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 시대를 위한 새로운 신학과 설교를 주제로 열린 이번 심포지엄엔 프린스턴 신학교 조나단 리 월튼 총장, 연세대학교 김학철 교수, 강에스더 치유상담대학원대 교수, 그리고 미국 우스터대학 성서학 박찬석 교수 등이 강사로 나섭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여전도회 전국연합회 여장로회가 춘천성광교회에서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개회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춘천성광교회 조용한 목사는 주님이 주신 목표를 가지고 세상을 바꾸는 여장로회가 되자고 강조했습니다. 교회를 위한 신학 포럼이 선한 창조 세계를 이뤄가는 하나님의 형상을 주제로 창세기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이번 세미나엔 복음자리교회 이세령 목사가 강사로 나서 창세기 1장부터 4장까지의 내용에 대해 강의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도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특히 경상권과 일부 내륙 지역은 낮 기온이 33도 이상으로 오르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16도에서 25도, 낮 최고 기온은 25도에서 34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